거대한 거리와 험준한 장벽, 이 모든 것을 인류는 다리로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리는 나라를 잇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며 인간의 창의성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지구에서 가장 웅대한 다리들을 따라 떠나는 놀라운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다리들 톱 15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긴 다리로 유명하지만 초고교 차오가오차오는 많지 않습니다. 예외가 된 것이 핑탕대교입니다. 그 높이는 실로 경이로워 332m에 달합니다. 프랑스의 미오 고가교보다 4.4m 낮을 뿐이고 터키의 차나칼레 2015 다리보다 단 2m 낮습니다. 이것이 그를 지구에서 세 번째로 높은 다리로 만듭니다. 구이저우의 산악 지방에 건설된 이 다리는 핑탕과 루안을 연결합니다. 다리가 높아진 이유는 험난한 지형 때문 이 지역의 산들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제는 수천만 현지 주민에게 다리가 진정한 구원이 되어 물자와 서비스,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국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이저우의 382 100만 주민에게 그 의미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라는 연계는 일본의 아카시 해협대교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 왕좌가 터키로 넘어갔지만 거의 20년 동안 이 일본의 공학 걸작은 넘볼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죠. 이 다리는 1998년에 완공되었고 위험한 아카시 해협의 페리 연결을 대체해달라는 수많은 요구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총 연장은 3,911m로 고베 나루토 고속도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건설 비용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6.7 빌리언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태풍도 잦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자연의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엔지니어들은 복잡한 균형추, 진자, 강철 트러스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 구조물은 지진을 견디고 시속 290km의 바람에도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시 해협대교는 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다리는 마치 살아나는 듯 수백 개의 조명이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반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바다 위로 길게 늘어진 진주 목걸이를 보는 듯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지역 중 하나지만 이곳은 나라의 가장 위대한 상징 중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바로 컨페더레이션 브리지, 1997년부터 섬과 본토, 정확히는 뉴브런즈윅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섬 주민들이 페리를 이용해야 했고 이는 시간을 잡아먹고 교통을 제한했습니다. 이제는 도로가 12.9km 길이로 뻗어 캐나다에서 가장 긴 다리이자 얼어붙는 바다 위를 지나는 모든 다리 가운데에서도 기록을 세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노선벌랜드 해협은 매 겨울 얼음으로 뒤덮이니까요. 이 다리는 단지 이동 시간을 줄였을 뿐 아니라 섬의 삶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지역으로 몰려들고 프린스 에드워드 주민들에게 다리는 캐나다의 나머지 지역과 이어주는 진정한 대동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다리의 건축미는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실용적일 뿐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매력적입니다. 중국은 대규모 프로젝트로 유명하고 텐진대교는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길이 114km의 이 다리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다리로 꼽힙니다. 랑판과 친샨을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과 연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물의 유일무이함은 크기만이 아닙니다. 건설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노선이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나가서 지상에 철도를 놓는다면 주민들에게 재앙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해법은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거대한 다리는 32개의 구간으로 조립되었고 각 구간의 무게는 860톤에 달했습니다. 프로젝트 비용은 20빌리언 달러, 그러나 그 가치는 충분히 회수되었습니다. 이제 고속열차가 이 다리 위를 질주하며 수백만 승객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을 제공합니다. 뉴올리언스 출신이라면 도시와 수많은 교회를 가르는 거대한 호수 폰차트레인 호수를 아실 겁니다. 지난 세기의 중반 엔지니어들은 이 호수를 가로지르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는 지역의 교통지도를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38.4km의 도로, 세계에서 가장 길게
중간 정차나 인공섬 없이 물 위를 연속으로 달리는 다리가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다리는 1956년에 개통되었지만 차량 흐름이 너무 커져 1969년에는 바로 옆에 두 번째 다리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두 개의 평행한 대동맥을 통해 매일 수천 대의 자동차가 오갑니다. 이 다리는 수많은 허리케인을 견뎌냈고 파괴적이었던 카트리나조차도 버텨냈습니다. 다만 이 다리를 건너는 일은 심약한 사람에게 쉽지 않습니다. 주변 풍경은 단조롭고 도로는 길어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여기에 짙은 안개와 보이지 않는 해안선을 더하면 많은 운전자들이 공포를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 폰차트레인 코즈웨이를 건너는 여정은 차뿐 아니라 신경에도 시험이 됩니다. 미국의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지만 그 중에서도 맨색 습지를 넘는 다리가 가장 긴 다리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길이는 거의 36.7km에 달합니다. 교통량으로는 뉴욕의 유명한 다리들에 뒤지지만 건설 자체가 진정한 도전이었습니다. 습지는 견고한 기초를 허락하지 않았고 엔지니어들은 말뚝을 76m 깊이까지 박아 넣어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킬로미터당 약 7.5 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1,75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화제거리는 아닙니다. 현지인들은 다리 아래의 습지를 신비한 장소라고 부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는 루가루라는 늑대인간과 1915년에 죽은 부두 사제의 영혼이 떠돈다고 합니다. 다만 훨씬 현실적인 위협도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악어들. 그들은 콘크리트 경관 아래에서 느긋하게 기다리며 이 습지를 루이지앤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 중 하나로 만듭니다. 길이에 관한 세계 최강자는 중국 동부의 단양쿤산 대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연장은 164.2km, 이 다리는 단지 기록 보유자를 넘어 진정한 경제의 엔진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사이의 이동 시간을 4시간에서 1시간 남짓으로 줄였습니다. 더구나 양쯔강 삼각주, 중국의 핵심 경제권을 관통하니 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10,000명의 노동자가 4년 동안 작업했죠. 비용은 8.5 빌리언 달러. 그 대가로 이 다리는 태풍을 견디고 진도 8에 이르는 지진에도 버티며 배수량 30만 톤의 선박이 들이받는 충격까지 감당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진정 세월을 견디도록 만든 공학의 기적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키 대교는 지금까지도 논란을 부르는 구조물입니다. 건설에는 1.1 빌리언 달러가 들었지만 도시와 연결되는 루스키 섬의 인구는 고작 5,500명 남짓입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쇼윈도처럼 보였죠. 사실 이 다리는 2012년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지어졌고 회의는 섬에서 열렸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오히려 정치적 러시아의 힘과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는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총 연장 3,100m, 지면 아래로 77m 박힌 324m 높이의 거대한 주탑, 그 결과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엑스트라도즈드 사장교, 일반적으로 현수를 제외한 사장교 분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규모뿐 아니라 다리는 가장 거센 바람을 견디고 6m 높이의 파도와 반 미터 두께의 얼음, 영하 31도의 혹한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밤이면 주탑이 붉은색, 하얀색, 파란색으로 빛나 러시아 국기를 연상시키는 상징으로 변합니다. 실용적 효용에 대한 의문은 남을지라도 압도적인 장관임은 부정할 수 없겠죠. 노르웨이는 빙하가 파낸 깊은 골짜기, 피오르로 유명합니다. 풍경은 그야말로 숨막히게 아름답지만 건설자에게는 악몽에 가깝습니다. 국가 간선도로는 1,100km가 넘게 이어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면 무려 7번이나 페리에 올라야 합니다. 전체 여정은 21시간이나 걸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47 빌리언 달러 규모의 장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뷔이나 피오르, 러시아식 표기 기준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평범한 다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수심이 너무 깊기 때문이죠. 해법은 비정형적이었습니다. 바로 부유식 구조물입니다. 미래의 다리는 길이 5km로 38개의 폰툰 위에 떠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4개는 해저의 케이블로 고정합니다. 구조물은 완전 교체가 가능하고 수명은 100년으로 설계됩니다. 이 기술은 이미 해양석유 플랫폼에서 성공적으로 쓰였고 이제 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엔지니어들은 확신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이 길이는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우는 부유식 다리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에펠탑으로 유명하지만 나라 남부에는 공학적 대담성과 아름다움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미오 고가교. 파리와 바르셀로나를 잇는 A75 고속도로를 완성하기 위해 지어졌고 가장 큰 장애물은 거의 2.5km에 이르는 타른강이 계곡이었습니다. 해법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길이 2.4km의 다리, 그러나 핵심은 높이 343m. 에펠탑보다도 높아 미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프랑스의 전원이 한눈에 펼쳐지고 도로는 마치 구름 위를 나는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모든 위험을 계산했습니다. 다리는 시속 150km의 강풍을 맞고 높이는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는 미세한 곡률과 3%의 종단 경사, 그리고 바람의 힘을 절반으로 줄이는 특수 방풍 스크린을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이 고가교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국제적 상을 휩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때로는 걸어서 걷는 산책이 어떤 교통수단보다 더 큰 감정을 선사합니다. 평범한 공원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보행자, 현수교, 스카이브리지 721을 보세요. 매우 최근인 2022년 5월 13일에 개장한 이 다리는 체코의 크랄리크산 골짜기를 가로질러 721m를 뻗습니다. 지면 위로는 95m, 해발로는 1100m가 넘는 높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걷는 경험은 마치 구름 속을 걷는 듯합니다. 실제로 구름이 발 아래로 깔릴 때도 있으니까요. 스카이브리지 721은 단지 다리가 아닙니다. 하늘 산책로라는 18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목조 구조물이 있어 미래형 롤러코스터를 연상케 합니다. 산책 후에는 길이 100m의 금속 슬라이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교육적 요소도 있습니다. 시간의 달이라는 환경교육 트레일이 증강현실 요소와 10개의 인터랙티브 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지역 역사와 1930년대의 요새, 자연 보호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이 스카이브리지 721을 단순한 어트랙션이 아니라 하늘 아래의 진정한 문화센터로 만들어줍니다. 현수교 부문에서의 현재 리더는 터키입니다. 차나칼레 2015 다리는 2022년 3월 18일 개통과 동시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경간 길이가 2023m, 세계 최장입니다. 이 다리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가로질러 나라의 유럽과 아시아를 잇습니다. 과거에는 몇 시간이 걸리던 길이 이제는 불과 6분. 이는 물류를 가속하고 이스탄불의 부담을 줄이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엽니다. 또한 상징성도 큽니다. 이름은 1915년 갈리폴리 전투를 떠올리게 하고 주경간 길이 2023은 터키 공화국 창건 100주년인 2023년을 기립니다. 모든 요소가 이 구조물을 국가적 자긍심의 상징으로 만듭니다. 프로젝트 비용은 2.7 빌리언 달러, 통행료는 $5입니다. 터키에겐 거대한 금액이지만 강풍과 지진이 심한 지역에 건설된 만큼 독특한 박스형 주형과 각종 보호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주탑 높이는 318m, 도로 상판은 73m 상공에 놓여 가장 큰 대양 여객선도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1위를 차지한 것은 흔한 다리가 아니라 진정 독창적인 공학적 해법, 독일의 마그데부르크 수로교입니다. 도로도 철도도 아닌 엘베 강 위에 놓인 진짜 운하입니다. 발상은 20세기 초에 나왔지만 전쟁과 국토 분단이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미뤘습니다. 공사는 1997년에 시작되어 2003년에 개통되었습니다. 길이는 거의 1km, 비용은 890 밀리언 달러를 넘었습니다. 강철 24,000톤, 콘크리트 68,000 입방미터가 필요했죠. 왜 필요한가요?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수위를 가진 두 운하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선박이 흐름을 따라 오르내리며 12km의 큰 우회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곧장 지나가며 시간을 대폭 절약합니다. 마그데부르크 수로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수로교이자 진정한 기록 보유자입니다. 화물 운송을 가속했을 뿐 아니라 배가 다리 위를 그대로 항해하는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고속열차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철도망 중 하나로 꼽히는 도호쿠 신칸센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릅니다. 열차는 시속 320km까지 질주합니다.
이런 속도에는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카야 고가교입니다. 이 고가교는 아주 먼 과거인 198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연장은 114.4km에 달하며 도쿄와 아오모리 사이에 23개의 역이 자리합니다. 이 고가교는 국가 인프라의 필수 부분이 되어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합니다. 일본 여행을 떠난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 공학적 걸작 위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길이로 말하자면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은 대만의 장화 가오슝 고가교입니다. 연장은 무려 157.6km, 좌우인과 바산을 연결하며 도로와 철도를 겸합니다. 그러나 이 고가교의 가장 큰 특징은 활성 단층대, 즉 지진 다발 지역에 건설되었다는 점입니다. 무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엔지니어들은 모든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열차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특수 모듈식 구조는 손상이 전 구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빠른 복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덕분에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와 수많은 열차가 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넙니다. 이렇게 해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고가교에서 구름 위를 나는 듯한 다리, 심지어 강 자체를 실어 나르는 수록료까지 목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구조물 하나하나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대담함, 그리고 불가능을 넘어서는 집념의 상징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